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의 저자 상승미소 이명로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월급쟁이 부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판사가 요청한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 책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움을,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일일이 내용을 펼치기보다 제가 최근에 조카를 만나서 조카의 속상함,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어쩌면 이 책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카 이야기와 제가 조카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다음에 해주었던,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후배, 동생 등등등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 2달 전쯤입니다. 우리 누나, 제 누나의 아들, 제 조카가 근방에 왔다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직장 생활 4년 차나 됐으니 돈은 좀 모았을까? 라는 생각에 슬쩍 물어보니까 거의 돈을 모으지 못했고 자신들, 친구들, 어쩌면 조카 또래들이 느끼고 있을 그런 답답한 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하소연을 했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엄마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자기에게 저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하기도 쉽진 않은데 그 돈을 저축한다고 한들, 그것도 10년 내내 빼먹지 않고 모았다고 한들 그 돈 총액이 6천만 원. 삼촌, 6천만 원이면 지금 현재도 오피스텔 보증금도 되지도 않는 돈인데 10년 후에 6천만 원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작은 돈일 텐데 그렇게 모은들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차라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 돈 아껴가면서 저축해서 굳이 희망을 만들 수도 없다면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고 친구들에게 나도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면서 까르페 디엠 한다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들 사이에 밀리는 느낌을 갖느니 차라리 현재도 즐겁게 친구들한테도 기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답답하죠. 근데 저는 조카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원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6천만 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희망이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저라도 조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2번째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나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하지 누나나 아버지한테 혹시 직장 선배나 직장 상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무라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들 얼마나 된다고 모을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저는 현재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모아야 된다. 야, 커피값 쓰고 영화 보고 돌아다니면서 언제 돈 모으니? 그런 돈 아껴서 모아야 된다. 아빠, 엄마 어렸을 때는 어떤 줄 알아? 야, 나는 옛날에 학생 때 어떤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조카는, 민호는 그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의 친구, 주변 사람들도 아빠, 엄마의 시절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을 그 당시에 있는 부모님의 시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일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마치 요즘 아이들의 시각으로 어른들이 보면 답답한 것처럼 똑같을 겁니다. 삼촌 세대는 그렇게라도 모으고 대출 많이 받아서 아파트라도 샀으면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자신들은 이미 너무 오른 아파트 값,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 어쩌면 어른들에 대한 불평, 어른들에 대한 원망, 그런 자신들의 처지는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는, 어쩌면 꼰대 같은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시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지만 자기 주변의 후배들, 친구들은 저축 대신 코인이나 어떤 친구들은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코인에 몰빵하는 친구도 있고, 처음에 했던 친구들은 일부 성공을 하긴 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 카드 값에 절절매는 후배들,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합니다. 삼촌 투자 많이 하잖아. 삼촌은 재테크 강의도 하고 경제 분석도 하니까 좋은 주식 있으면 삼촌 나 좀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모아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희망,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도, 어른들도 때로는 경마장에서, 도박판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건 다르지 않잖아요.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처럼 구박해버리면 내 조카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소주만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공감만 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얘기하면 잔소리잖아요. 여러분도 맞죠? 옆집 아이는 내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친구, 우리 후배, 우리 동생, 우리 아들들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일 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도 월급쟁이 부자들을 읽어보라고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 그 속상함, 그걸 감안하다 하더라도 결국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 먹은 후에는 지금보다 더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결국은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 상담, 경제 분석가로서의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만 보면 모으기 싫었다기보다, 모으기 싫은 것보다 모아본 경험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게 사용한 에너지 덕분에 얻었던 효용이 한 번이라도 그 효용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그
했던 행동을 반복하며 습관을 만들곤 합니다. 월 10만 원씩 악착같이 참으며 인내하며 1년을 모아서 120만 원을 쓴 경험이 있다면 더 큰 돈도, 더 큰 인내심도, 더 큰 꾸준함도 청년들에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는 무조건 모아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속상함을 공감하며 그들이 그 작은 경험을, 그 작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 경험을 해본다면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모아보고 성실하게 참으며 인내하며 꾸준한 그 경험이 내 조카의, 우리 동생들의 인생에 큰 귀중한 경험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른들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어설프게 조언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저축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은행 가서 단돈 얼마라도 저축하고 싶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수하려 가려는데 엄마가 세수해 그러면 하기 싫었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한 발 한 발 갈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왜 속상한지 그 처지를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기도 합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의 관점에서 재테크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해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내용이 월급쟁이 부자들에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무조건 아껴라. 커피 한 잔도 마시지 말아라. 영화도 2편 볼 거 한 편만 보고 저축해라. 이런 이야기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돈 모은다고 쿠폰 모으러 다니고 포인트 쌓으려고 하지 말자. 차라리 그 시간에 즐거운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다. 차라리 그 돈 쓰는 것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실천하고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월급쟁이 부자들에 실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멘토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무조건 쓰지 말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소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표지에 있는 내용, 금수저가 아닌 부자 바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적었으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은 여러분의 힘과 격려와 노력과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나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쑥스럽긴 합니다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마음, 그 다음에 이 정보, 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안녕.